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아크네 프로젝트 6번째 유전자 검사 편입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는 유전이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여드름성 피부랑 켈로이드성 피부를 같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지금 여드름성 피부랑 켈로이드성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안 좋았었을 때는 한창 이제 막 피부를 막 열심히 해도 안 돼가지고 막 괜히 원망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되게 작년부터 유행했던 게 바로 유전자 검사잖아요. 제가 그냥 꼭 굳이 받아야 돼? 이러다가 이번에 한번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이번에 뱅크샐러드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을 해서 2주 만에 결과가 나왔고요. 여드름은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를 열심히 광크를 하고 나서 신청이 되면 키트가 와요. 그럼 이 키트를 보고 이제 침의 용액을 뱉은 후에 다시 그 용액을 보내면 2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한 30분 정도 입에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면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다양한 결과가 나왔지만 피부 질환과 그 피부 관련된 영양소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드름은 유전이다 라는 질문의 답은 맞다였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맞았다는 것을 31년 만에 증명해냈네요. 사실 저는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는 피부가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동안 여드름이 났던 걸 생각해보면은 뭔가 외부적인 환경 보다는 제 내부에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탑3 유전자 안에 술고래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가 되게 활발하게 되는 유전자래요. 사실 제가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리 빨개지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빨리는 안 마시고 천천히 마시면 남들보다 동일하게 마시는데 오히려 되게 술은 그들보다 비슷하게 먹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먼저 피부 유전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피부 염증 외에는 모두 다 주의가 떴어요. 그 중에서 여드름 발생은 한국인 100명 중에서 79등이더라고요. 염증 및 흉터 형성 관련 유전자는 모두 다 그 조합이 주의로 떴어요. 이 열성인자가 1개 정도 같이 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의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결과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흉터가 남는 그런 피부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 유전자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피부 고민이 사실 여드름이 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피부 흉터가 조금 더 고민이 많은 그런 피부 그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속 중점적으로 하는 거 봐선 이 테스트가 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생각보다 여드름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되게 여기랑 이런데 되게 심하게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여드름이 또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좀 진작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 피부 흉터 지지 않게 되게 조심했었을 거고 여드름이나 이런 것도 흉터 났을 때 바로 압출보다는 이렇게 염증 주사 빵빵빵빵 맞아가지고 피부를 좀 더 개선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여드름보다는 조금 높았다는 거 정도 부모님의 영향인 거죠. 노화가 이렇게 안 오고 이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영양을 좀 살펴봤어요. 영양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너뷰티는 결국 영양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먹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너뷰티 안에서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양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양소를 보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다 괜찮거든요. 그런데 셀리늄 농도랑 코엔자임 Q10이 낮더라고요. 주의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여드름에 좋다는 영양소는 비타민 A하고 아연이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막 스티바 A 크림도 써보고 비타민 E 크림도 써보고 아연도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게 다 그 약사의
약사분들의 다 마케팅이다 돈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셀리늄을 처음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셀리늄이 독성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래요. 이게 체내에 조금 미량으로 들어가면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좀 죽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셀리늄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면역력이 낮아지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서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대요. 여드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이 셀리늄을 적당량 먹게 되면은 특히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암 개선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뒤집히는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셀리늄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바로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 면역이 약해지다 보니까 피부에 바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계속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셀리늄 농도가 분리 유전자가 6개 중에서 6개 모두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아연이라든지는 사실 농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유전자가. 왜냐면 그 비타민 A 농도 유전자는 100명 중에 4등을 했고요. 아연 농도는 100명 중에 1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비타민 A랑 아연은 체내에서 잘 만들어지고 잘 생성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셀리늄 농도가 좀 낮다 보니까 여드름이 계속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나마 좀 원인을 좀 찾았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피부 관련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예상했던 결과도 있었고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셀리늄 농도가 굉장히 낮고 유전인자도 분리 유전자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좀 처음 한 사실이라서 좀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여드름 발생을 억제해주는 셀리늄을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해서 피부를 조금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 이제 피부 흉터가 좀 안 지게, 여드름이 났었거나 이럴 때 피부 흉터가 안 지게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리늄 같은 경우에는 과다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중독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꼭 조금 먹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영양제 챙겨 먹고 브라질너트에도 셀리늄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개를 조금 잘 먹어서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라든지 뼈 건강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여드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상 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